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외식 경영 및 창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메뉴 관리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식의 한 파트인 급식 분야,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제가 산업체 경력은 여러분들 제 프로필 보셨죠? 저는 산업체 경력은 이제 이니셜로 할게요. 요새 개인정보니까. H그룹에서 16년 동안 영양사로 근무했고요. 실장으로. 그리고 1년간은 맨 처음에 입사해서는 1년간은 식품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사팀에서 저 때는 영양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많지만 제가 9,000번대거든요. 면허 번호가. 그래서 영양사 자리가 비었다. 그런데 연구소보다 현재 급식 저희 그 그룹의 전체 직원이 3,000명이었거든요. 3,000명 급식을 하는 영양사가 너무 급하다. 그런데 우리 그룹 안에서 봤더니 영양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의 이사님이 저한테 영양사로 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1년 근무하고 저는 연구소도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양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로 16년 근무하다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맨 끝에는 회사에 얘기하고 강의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가고 강의 나가면서 회사에 이제 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소에 약간 그 자유로운 연구직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푸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급식 쪽, 그다음에 외식 관련되는 파트는 외식업체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외식업체 자문,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체 경력뿐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 NCS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기관 서울시, 뭐 국방부 이런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데에 급식 관련 또 그런 관련되는 심사, 공무원들 심사라든가 급식 관련, 구매 관련 이러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NCS 파트에서는 외식 쪽에서는 거의 다 제가 심의위원과 개발위원으로 참석했고 옛날에 이제 NCS 초창기에는 워킹 그룹으로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전문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식품이라든가 음식, 그 다음에 외식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 이런 데에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든가 또는 그 위원으로 매번 패널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관련되는 거는 한식 세계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관광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관여했고 그리고 한식 세계화 했을 때는 유럽하고 전 세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계화를 위한 메뉴 개발뿐 아니라 전체적인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그러한 그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강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메뉴 관리입니다. 지금 외식업체나 급식업체에서는 메뉴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또는 요즘에 배달 음식 이런 거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다음에 음식만 배달해서 먹거나 가서 먹을 때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이러한 식패턴
그 다음에 메뉴 이런 것들이 외식이나 급식업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식단이라든가 이런 차림표를 나타내는 메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메뉴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메뉴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방법, 그리고 이제 메뉴 계획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외식업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메뉴 개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업체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뭐 기획하는 파트, 메뉴 개발하는 파트,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영업 파트, 뭐 이런 파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메뉴 개발 팀에는 대부분 메뉴를 개발하는 개발자, 그리고 메뉴를 직접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메뉴를 개발하는 그러한 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전공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분야, 이러한 분야에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 영양 전공했다, 외식 전공했다, 조리 전공했다. 그래서 그 파트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전공자가 같이 코워크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메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먹기만 하는 것보다는 먹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메뉴를 대부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외식업체를 처음 런칭할 때는 메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메뉴 계획하는 모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메뉴 계획하는 여러 가지 모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걸 설명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식업체에 있다 그러면 어떠한 메뉴를 계획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고 나면 고객들이 와서 먹거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판매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면 많은 영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고 메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메뉴를 계획해서 개발하고 나서 런칭해서 새로운 메뉴를 시판했다. 그러면 고객들의 반응을 피드백해서 어떠한 메뉴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거는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평가 이후에는 개선하는, 그래서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그 메뉴를 언제까지 계속 이 메뉴를 지속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지속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죠. 그러면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가. 또 식자재가 요즘같이 비가 많이 왔다.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녹아서 그 다음에 변질돼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이나 전라 지역에서 식자재가 공급이 안 된다. 미리 비축했으면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 메뉴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른 거로 바꿔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양파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하는 그 양파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양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중국집에서 짜장면에 양파를 못 넣는. 그 다음에 단무지랑 춘장과 양파를 주는데 공급을 못 해주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자재에 대한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뭐 그 경영 방침이라든가 친환경, 그다음에 환경,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적인 그 회사의 기업 경영 방침에 맞춰서 메뉴 평가,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외식 업체들의 역할에서 메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즘에 외식업체 예약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 검색하죠. 그쵸?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네이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메뉴를 검색한 다음에 이 메뉴가 거기에 시그니처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메뉴를 나도 나중에 또는 미리 예약할 때 주문까지 하는 곳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뉴는 그 외식 업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메뉴명, 그다음에 요즘에는 메뉴에 어,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가격. 그럼 이제 학생들은 가격도 대단히 중요하죠. 가성비 중요한, 가성비. 이런 좋은 것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외식업체 예약하고 나면 검색하고, 그다음에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제 주문할 때는 시그니처 메뉴를 먼저 선호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게 하나의 고객들의 메뉴에 대한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차림표, 이것이 메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에 대한 것들을 딱 볼 때, 나는 어떤 메뉴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메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새는 이러한 메뉴에 대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메뉴에 대한 걸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메뉴판에 사진 같은 걸 많이 하죠. 사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러한 그 푸드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소에서 푸드 코디네이터로 이제 이사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어떠한 특징, 이런 것들을 살려서 사진 찍는 이런 것들도 기획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각적인 거,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메뉴판 딱 보고 저 음식이 맛있겠다. 요즘엔 키오스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메뉴판이 예전에는 종이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요새는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뭐 키오스크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도 호텔이라든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그 메뉴 만들어서 자기 외식 업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대한 거 좀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메뉴판에는 음식에 대한 내용, 이것이 한정되어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을 적은 표, 식단,
식단 차림표 또는 메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는 그 업체의 얼굴과 똑같으니까 메뉴에 대한 것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에는 다양한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12,000원, 뭐 17,000원 이러면 17 이렇게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맨 처음에 17,000원을 안 입고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 요런 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메뉴 안에 재료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들이 그 재료에 대단히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메뉴를 강조해서 하는 이런 메뉴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연회라든가 결혼식 이런 데 가면 원탁에서 결혼식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데에도 메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그 웨딩 담당하는 그 업체에서 자기만의 어떠한 메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또는 고객들을 위해서 특징에 맞게 그다음에 결혼식이다. 결혼식의 특징에 맞게 메뉴를 정해서 메뉴판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요즘에 외식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남녀노소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음식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모임이 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다음에 무슨 이벤트 행사다 또는 내가 어떤 기념일이다 이랬을 때 메뉴를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외식 업체도 있고 들어와 있는 곳도 있죠. 외식 업체가. 그다음에 급식 업체, 위탁 급식 업체가 여러 군데가 음식을 제공하면서 뭐 제1식당, 2식당, 3식당 뭐 해가지고 어디는 무슨 메뉴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공유해서 오늘 1식당 메뉴 괜찮다, 뭐 3식당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만나는 그러한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이 메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메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습득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IT 계통 회사가 많이 있는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영양사들이 급식 업체에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오홈, LG 계열사 아오홈과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 ECMD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원들이 급식만 관리하는 임원들이 영양사 출신인데 대단히 고객들을 위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요즘에 MZ 세대잖아요. 그러면 가서 메뉴를 먹고 이런 것보다 영양사들이 인트라넷으로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하죠. 그러면 메뉴 A 메뉴, B 메뉴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오늘 어떤 메뉴가 고객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식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관리.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까지 기획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메뉴 중에 선호하는 메뉴도 있지만 또는 요즘에는 어떤 메뉴를 많이 하고 있느냐. 지금 마곡지구의 사례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한테 나는 일주일 동안 비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비건 음식을 주문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한쪽 급식업체 한쪽에서 비건 음식 예약한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먹을 수 있게끔 그 메뉴를 지금 시판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염식에 대한 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 뭐 당뇨 환자다. 아, 나는 지금 인슐린 그 주사를 맞고 있다. 그래서 GI 수치가 낮은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뇨 환자에 맞는 음식도 제공하고 있어서 미리 예약해서 주문하게 되면 급식 업체에서 먹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급식 업체가 점심시간에 외식 업체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임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그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영양사들이 또 관리자들이 이러한 메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최근의 급식 업체들이다. 뭐 마곡지구뿐 아니죠. 판교. 그다음에 여의도 지역은 금융가잖아. 연봉들이 높죠. 그래서 그쪽에는 거의 급식비가 8,000원 이상 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한 곳들에서도 영양사들이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제 외식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대학로에 있는 외식업체가 제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피자, 파스타 전문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음식. 우리 학교 교수가 하고 있는 중국 음식인데 거기는 이제 메뉴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느냐? 기본의 중식이 아니라 송나라 시대 때의 수원식단이라는 청나라 시대 때 수원식단이라는 메뉴를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블로그에 홍보해서 우리는 이런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식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짜장면, 짬뽕 이런 건 판매하지 않습니다. 수원식단의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메뉴를 봐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 식당 런칭했는데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먹어봤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뉴에 일반 중식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참조하고 가고 가격대는 고가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가격대에 대한 정보. 그랬더니 유명한 뭐 그 음식 평론하는 사람, 그다음에 미식가들 이런 사람들이 먹어보면서 이제 평을 달고 그다음에 그 메뉴에 대한 이런 의견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외식 업체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학술적인 거,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다음에 영양학적인,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어떠한 메뉴가 가장 우리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경영 측면에서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해방촌에 있는 카페 이런데 지금 MZ 세대들 잘 알고 있죠? 거기를 가면 남녀가 만났을 때 성공 만나서 다시 만날 확률, 그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카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달궜던 그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를 달궜던 그러한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 메뉴가 또 남녀가 같이 좋아하는 메뉴,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한 역할이 과거의 음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역할이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그 업체의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리고 경영 마케팅 또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업체가 성공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이러한 어떠한 몇 가지 메뉴를 하는 것인가, 한 가지를 하는지 다양하게 하는지, 뭐 알라카레떼 그다음에 따블도떼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메뉴를 결정하게 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이 계속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셰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가장 최고의 음식은 가장 좋은 식재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죠. 식재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 그럼 구매만 하면 되지 않아요. 잘 구매했어요. 그쵸? 근데 물건이 들어왔어요.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만드는, 제조하는 조리원들이 또는 주방장이 식자재를 검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음식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쓰는 것도 있지만 저장해야 되는 것도 있죠. 저장했을 때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맛이겠죠. 그래서 조리. 그러면 조리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시설. 시설은 왜 중요하냐? 요즘에 조리기기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오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서 오는 오븐도 있어요. 그런데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조리법에 달라서 오븐의 용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오븐 같은 거 조리원이 쓸 때 보면 제과 제빵, 그 다음에 서양 음식, 그 다음에 뭐 바베큐 이런 거에 따라서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오븐의 성능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삼청동에 가면 유명한 빙수집이 있어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이제 있을 거예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빙수집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빙수의 얼음이 눈꽃 빙수인데 약간 쫀득쫀득해요. 그러면 그 빙수는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슬라이스하는 기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한 곳의 팥빙수, 얼음을 가는 기계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래서 요즘에 보면 조리실, 오픈 주방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리실과 조리실의 어떤 작업 공정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먹는 이러한 공간 이런 것들도 메뉴와 대단히 많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이런 메뉴를 개발하는 조직,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하는 조직, 그리고 직접 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직종 이런 것들도 연관돼 있다.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직원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은 하루에 100식을 담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50식밖에 못한다. 이런 거는 생산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산성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체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인재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인재가 들어가서 1년 있고 5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역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교육의 효과일 수도 있고 본인의 노력, 그다음에 본인의 잠재성, 이건 천재적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외식인데 나는 너무 좋아해, 이곳을.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 잠재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파트를 가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파트를 갔을 때는 1+1이다. 예를 들면 나는 외식에 대해서 조리의 파트로 갔다. 또는 마케팅 쪽으로 갔다. 메뉴 개발팀에 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품 영양 전공자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식품 영양은 관리 직종이에요. 그럼 조리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봐라. 조리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한번 따봐라. 그 다음에 푸드 코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멋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위생적인 거, HACCP 했어. 이런 것들. 또는 나는 새로운 마케팅 이런 걸 좋아한다.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동영상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IT 계통 관련되는 그러한 것들도 좀 배워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가 관리예요. 외식 업체가 존재하는 건 뭘까요? 경영이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가 관리예요. 그 원가 관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은 건 뭘까요? 인건비죠. 그 다음에 색재료비예요. 그러면 요즘에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AI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외식 업체에서 서빙이 이제 로봇이 하고 그다음 일반 단순 업무가 AI가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디테일한 테크닉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자재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구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매는 요즘에 뭘 하면 돼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서울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식재료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정보력, 그다음에 창의 역량, 그리고 내가 나만의 역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메뉴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뉴의 역할은 매우 외식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70년, 80년대 외식 업체가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된 거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호텔, 그다음에 외식 업체 이러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식 업체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메뉴의 역할이 마케팅 그리고 내부의 어떤 컨트롤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메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됐다. 그래서 외식 업체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뉴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뉴의 역할을 음식점과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요새는 즐기는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 그 다음에 힐링 이렇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이 메뉴는 고객 만족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근데 음식점의 입장에서는 나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소통. 그래서 고객과의 하나의 나는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호텔의 셰프가 나와서 음식점을 런칭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티본 스테이크를 되게 잘하는 셰프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객과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컨트롤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원가에서 이윤은 어느 정도 창출할 것인가. 그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원은 얼마나 들어가고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까지 계산하게 되는. 그래서 메뉴는 판매와 홍보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식 업체가 광고 홍보를 했어요. 홍보 안 하는 회사들도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외식 업체는 TV 광고 같은 거 하게 되면 엄청나게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식품 회사들이 하게 돼요. 네, 식품 회사들 중에 어떤 제품을 런칭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요번에도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했다. 이러면 그 업체는 계속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은 이 메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기업체로부터 듣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고객은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이 요즘에는 초연결화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뉴가 음식점에서 새로운 신메뉴 개발, 그다음에 그 음식점의 시그니처 메뉴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그 음식을 구매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의 역할과 함께 시대적으로 이 메뉴의 개념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식을 그냥 먹는 개념이었어요. 배를 부르게 하는 개념. 그래서 생산만 하면 판매가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제 관리자가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대생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뭐 이모나 삼촌들 이런 세대에서는 대부분 외식업체를 그 당시에는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외식업체 관리만 잘하면 사람들은 거기를 가요. 하나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여러분들 아웃백 스테이크라든가 지금 뭐 베니건스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TGI 프라이드 이런 데가 런칭하면요 줄 서서 먹었어요. 홍보 많이 안 해도 됐어요. 그때는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관리 지향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사람들은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메뉴가 소통, 대화 그리고 나와 외식업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됐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